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정말 중요했었던 일들이 많고 또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된 아주 중요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밥상을 차린다면 메뉴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주 중요한 미국의 국방장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인준도 있었고요. 그 상원 인준 있었고 대통령 취임식 그 이후에 놀랄 만한 그런 이제 그 행정명령들, 이 행정명령들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일 빨리 잘하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나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세계와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 사람이 확정이 됐네요. 장관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지원 빼고는 모든 지원은 지금 다 일단 중지하겠다 하는 국무부의 메모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방장관 핏 헥세스 선서까지 다 했습니다. 3명의 공화당 중진 위에 있는 베테랑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공화당 3명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50대 50이 돼서 JD 벤스 부통령이 딱 한 표를 해서 51대 이제 51대 그럼 어떻게 되나요? 50이죠. 이렇게 해서 인준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장관이 인준될 때 보통 때는 이제 상원에서 뭘 할 때 50대 50이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많이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도 여러 번 했었죠. 이렇게 장관에 대해서 이 같은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역시 트럼프 시대의 교육부 장관 지명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랬고, 이번에는 핏 헥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세 사람 원래 얘기했었던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말고 제일 중요하고 힘이 많았던 얼마 전까지 공화당의 상원 대표였던 미치 매코넬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관리를 하고 거의 9천억 달러죠. 그리고는 글로벌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면서 거의 300만 명을 관리하는 방대한 부서를 이끌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의 역할은 미국 국민의 안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날마다의 그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원의 군사위원장 미시시피가 지역구인 로저 워커는 됩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핏 헥세스입니다. 국방부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랬더니 미치 매코넬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바람만으로는 국방장관이라는 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로부터 굉장히 국가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준 내내 헥세스는 그 같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이나 필리핀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들이 물어볼 때 아세안 국가의 어느 멤버가 속하죠 하니까 엉뚱하게 거기에 속한 여러 국가들을 대지 않고 한국이요, 호주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한 자리요 빨리 아무리 패스트 러너라 해도 절대로 오랜 전문가이면서 성실한 사람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은 대체적으로 그 장관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규정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을 이끌었다던가, 그리고 정부에서 오래 관련 일들을 해온 이런 사람을 하는데 44살의 핏 헥세스는 트럼프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표가 한 표 모자라서 부통령이 딱 투표를 해줘서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참전한 적은 있습니다. 소령으로 제대를 했고 팍스에서 주말 프로그램 진행자를 한 것이 트럼프의 눈에 들었던 것이고 계속 그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호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국방부에 무슨 인종적인 다양성이니 뭐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여자가 어떻게 전투에 참여를 해? 뭐 약간 뒤로 물러선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물러섰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생활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성폭행하고 5만 달러 주고 합의하고 이 음주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장관이 청문회를 할 때 제가 장관 되면 술 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그런 대통령의 일을 많이 보고 있는데 술 끊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문제도 다 같이 어디 가서 회식하고 하는 자리에서 그 회식 장소도 본인이 스트릿바로 정했고 스트릿바에는 아주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퍼포머들이 있는 무대에 오르려고 막 반항을 하고 하다가 쫓겨났죠. 이런 정도의 술 문제, 돈 문제도 많습니다. 군인들과 연관된 조직에 장을 하면서 돈을 관리 못하고 파산하고 하는 여자 문제는 너무 많고요. 3번의 결혼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혼을 할 때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본인은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할 때 핵단추에 대한 자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인데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은 좋아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왜냐하면 어제 그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어떤 의원들보다 내가 이자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 캘리포니아주에 와서는 이 복구 작업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이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과 전문가와는 조금 다른데 장관들 다 필요 없어. 임기 1기 때도 뭐 국무부가 뭐가 그렇게 필요가 있지 하면서 국무부 인원 30%를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폼페오 나중에 좋다고 하고 국무장관 했었죠. 아무튼 그리하여 지금 술 끊기 전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죠? 국방장관으로서 국방장관 핏 헥세스 소령 출신의 국방장관 선서까지 다 마친 일,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이미 국방장관이 됐으니까 잘하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은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확정됐습니다. 59대 34니까 핏 헥세스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은 거죠. 이민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텍사스로 주방위군을 제일 먼저 보낸 주지사입니다. 노스다코타는 텍사스 국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텍사스의 위에 캐나다와 딱 이렇게 있는 제일 북쪽이잖아요. 노스다코타가. 그런데도 텍사스의 문제 해서 방위군을 보낸 사람이고 국토안보부 장관이니까 이 이민과 굉장히 중요하게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다코타의 주 방위군을 텍사스로 보내고 하면서 민간 자금을 사용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모든 것은 다 지금은 공화당에서 상원 인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53명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면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지금 미치 매코넬 빼고 피터 헥세스에 반대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그 밖에는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돼요. 민간 자금을 썼건 어쨌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피마도 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도 그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피마 이거 필요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피마가 폐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방문한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션 해니티가 인터뷰할 때 물어볼 때는 주지사 만나실 거예요. 워낙에 사이가 나빴으니까요. 가장 진보적인 주의 주지사. 그리고 트럼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요. 정치란 이런 거겠죠. 막상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저요. 그 활주로 대통령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는 서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방정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방정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코비드-19 사태가 있었을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꼭 도와주세요. 함께 연방과 주가 극복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지원을 해서 빨리 극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트럼프 주지사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돌아보고 하고는 폭탄 맞은 것 같더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는 못합니다. 2028년도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2026년도에 FIFA의 그 게임 같은 것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잘하면 또 결국은 로스앤젤레스도 잘한 거지만 대통령도 잘한 것이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요 휴즈 화재라는 것 79% 진화됐고 지금 이제 주말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산불 끄기에는 좋지만 산사태 같은 거 날 우려도 있는 거고요. 아마도 대통령이 월요일쯤에 뭐 행정명령이 됐건 뭐가 됐건 캘리포니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양보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투표할 때 아이디를 꼭 제시하는 것이라든가 등등등. 지금은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나를 지난번에는 바이든을 찍어줬는데 나를 찍어줘서 옆이니까 고맙다 하고 이제 다지기를 하러 한번 방문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미국과 세계의 뉴스는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거인입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제가 뭐 일론 머스크와 또 다른 테크 업계의 거인이라든가 트럼프까지 연결돼서 그런 문제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은 빼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테크 업계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진 거인 정치인 트럼프가 딱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끝이라고 했고 골든 에이지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골든 에이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이 된 그 장점을 살리고 트럼프의 아주 너무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다던가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춰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었잖아요. 트럼프의 지금 모델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이다. 영토적으로 확장을 했고 뭐 필리핀 같은 거 거저 얻은 거지만 뭐 하와이라든가 등 해서 그랬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관세맨이었으니까 윌리엄 맥킨리가 그래서 트럼프의 롤 모델은 윌리엄 맥킨리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된 게 행정명령입니다. 충격과 경악의 행정명령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으로서 맨 뒤에 어제 제가 헤드라인만 말씀드리지 못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3선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뭔가를 발휘하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일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대통령 임기 4년이에요. 그러나 2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대통령일 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지 되고 본인이 지금 트럼프처럼 대통령에 나가기 어려운 게 99.99%인 경우는 후계자를 본인이 정해서 물려줘야지만 자신의 일이 계속 빛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금 전과자로서 대통령에 들어온 겁니다. 뉴욕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른 연방 것들은 흐지부지 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본인이 안전합니다. 갈 길이 바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행정명령을 쫙 내놓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선거 내내 내가 대통령 첫날 끝내겠습니다 한 일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도 잘 안 하던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 끝낸다. 식료품값 비싸진 것 첫날 끝낸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불법 체류자 추방작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눈이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watch out for ice, 미끄럽다, 조심해라 하는데 오른편에 보니까 ice, 똑같은 ice인데 이건 이민 관세국의 약자죠. 불체자를 가려내는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도 백팩에서 온갖 서류를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그 아이스가 이 아이스가 돼버렸죠. 이런 시사만평이 나온 데 이유가 있죠. 뉴저지주에서 군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스가 이거 서류 진짜야 가짜야 하니까 이 군인이 내가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는데 서명을 하고 군인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런 모욕을 받을 줄이야. 이슈가 됐었죠. 해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수모를 겪은 거죠. 이 서류가 맞아?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피부 색깔이 하얗다면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애리조나에서 막 다른 데서 다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짜 서류를 가지고 다녀도 얼굴빛이 하얗지 않고 검은 빛이라면 그 사람의 조상이 하얀 색깔 사람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나바우족 같은 데는요, 조심하라는 경고 엄청나게 내려졌다고 하고, 교회, 학교, 병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엄청 겁나하고 있고, 아이도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잡혀가는 거야. 아이도 뭐 엄마 아빠가 불법 체류자라는 거 아는 아이들도 있겠죠.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도 가서 체포해라. 학교도 가서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농장에 가란 얘기 안 합니다. 농장에 제일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왜 가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농장에 가서 불법 체류하라고 하면은 안 나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그러면 오렌지 누가 땁니까? 딸 사람 없고 오렌지가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갑니까? 아,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포하니까 결국은 내 오렌지 값이 비싸지게 되네? 내가 못 먹겠네? 트럼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욕은 안 먹는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농장이 예외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농장도 하지. 교회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하는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실천을 하려는 거잖아요. 농장에는 안 가고 교회에는 갑니다. 마리앤 에드거 버드 성공의 주교와 대통령이 이번에 이슈가 있었어요. 취임하고 다음 날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뭐 1100만 명에서 1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착한 이웃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농장에서 뭘 따고 힘들게 하는 청소하고 이런 일 하면서 세금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선한 이웃이니까 그분들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The people who pick our crops and clean our office buildings, who labor in poultry farms and meat packing plants, who wash the dishes after we eat in restaurants and work the night shifts in hospitals, they may not be citizens or have the proper documentation. But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s are not
criminals. They pay taxes and are good neighbors. They are faithful members of our churches and mosques, synagogues, wadara, and temples. I ask you to have mercy, Mr. President, on those in our communities whose children fear that their parents will be taken away. 이런 말을 했다가 사과하란 얘기 들었잖아요. 좌파 뭐라고 했죠? 좌파. 그리고 여자예요, 주교가 64살에. 뭐 마리안느라는 이름에서 나오죠. 여자라고 쉬라고 꼭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좌파 강경파다. 어조도 나빴고 그 예배 별로였어. 설득력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않고 사과해. 교회와 국민에게. 공화당 의원 일부는 추방해야지 돼. 어떻게 추방해요? 뉴저지에서 태어난 주교인데. 뉴저지에서 태어난 주교입니다. 그 마리안 에드버그 주교가요. 그랬더니 이 주교도요. 나는 트럼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나를 미워하는 좌파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사만평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그 자비를 베풀으라는 이런 그 예수의 가르침 딱 서서 무슨 뭐 산상수훈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레디컬 좌파다. 그 예수가 급진 좌파인가요? 하는 시사만평입니다. 이것보다도 저는 아무튼 농장은 예외로 뒀다니까요. 얼마나 얄미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건축 현장은 한 군데 두 군데 뭐 얼마 많지 않고 하니까 그럴지 몰라요. 농장은 정말 대대적인 거잖아요. 농장 예외로 둬라. 모르셨죠? 대부분의 분들께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민에 관해서 빨리빨리 판결하고 해야지 될 판사는 7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한 7년, 8년치 밀린 일들이 있어요. 속전속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뭐 480명 어디로 추방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군대도 방위군도 이런 일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지금 채용 위기도 있는데 느리고 또 느려질 겁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민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 나중에 해결됐지만 안 받았어요. 군용기를 처음에. 과테말라로 가는 그런 군용기였는데 그리고 한 번 80명 태운 군용기 이 왕복 뭐 비행하고 하려면 85만 달러 정도 든답니다. 엄청나게 돈 들어요, 이거요. 그러면 돈은 들고 또 무슨 농장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일하지 못하는 그 인건비 채워야 되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군대가 이렇게 추방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할 때 비용이 이게 이제 국토안보부의 전세기보다 더 비싸게 든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금 계산하지 않고 빨리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멕시코 땅에 미국의 추방 군용기 딱 착륙하는 것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밝히지 않았어요. 멕시코도 서로 조율하는 거죠. 2월 1일 날 뭐 25% 관세 문다. 근데 아니 관세를 물리는 걸 폭탄 선언을 받으면서 우리는 군용기가 다른 나라 과테말라로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걸 왜 우리 여기에 왜 내려주나? 내려주면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이 뭔가를 양보했겠죠. 그리고는 일단 그 과정이 거쳐져서 265명 과테말라 사람들 뭔가 그쪽으로 이송된 것 같습니다.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반대하는 그런 그 소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논쟁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런데 제 주변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뭐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출생시민 안 주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가까이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보면 미국이 출생시민을 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뜻에서 원주민들에게도 출생 시민권을 주는 거고 그게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엿 드세요. 떡 드세요. 하고 그냥 갖다가 무슨 꿀떡 사발을 바치는 게 아니라 소송이 있었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출생 시민권을 주게 된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 그래서 흑인들이 시민권자가 되게 된 거. 그 덕을 누가 봤어요? 다 이민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봤습니다. 당장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행정명령, 의사당 폭도 사면. 시사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첫날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스타트에서 가솔린값 내린다고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했고 애국값도 줄인다고 하더니 이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야 우리가 프리가 됐어. 의사당 폭동 사건 셔먼이잖아요. 이 일입니다. 의사당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생권은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돼야 되고 주정부도 뭐 지지를 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데 사면권은 의회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2021년 1월 6일에 지금도 많은 분들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너다섯 번 됐죠. 경고드립니다. 미국에서도요, 처음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폭도들을 뷰티풀한 관광객이라고 하고 애국자라고 하고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보통 반 이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늘 박스만 보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유튜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유튜버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폭도냐고 한다니까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서 피해가리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신사적으로 하려고 2년 이상을 질질 끌다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유튜버 같은 것 얼마나 많았어요. 소셜미디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전원 사면하거나 무슨 감형한 것은 감형 14명 나머지 다 사면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속 아니 왜 깃털들은 다 갇혔는데 몸통은 괜찮아? 이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2021년도 많은 사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지금 악화가 계속 양화를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법집행관들을 얼마나 구타했어요. 곤봉으로, 쇠파이프로,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테이저송 총 쏴가면서 부상당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나중엔 이런저런 일, 후유증 등으로 5명의 법집행관이 사망했습니다. 1명은 물론 법집행관에 의해서 숨진 폭도도 있어요. 이건요, 이 상황은 의사당 경관에게 정말 가운데 손가락 드세요 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맞나요? 미국이? 참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오는 거죠. 이 시사만평이 엔텔레스, 제프 베이조스가 하도 트럼프에게 잘 보이는 기사를 쓰려고 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를 빼려고 하고 하니까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오고만 많은 퓰리처 상을 포함해서 받은 양심 있는 시사만평과 엔텔레스가 그린 거죠. pardons, 사면하는 거네요. 누구를 사면을 합니까? 스톰 오브 타일러. 스톰 오브 타일러. 이 독일 에세이잖아요. 독일 나치 돌격대. 나를 위한, 히틀러를 위한
돌격대를 사면한 엔텔레스가 그린 시사만평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더 이상 이런 시사만평이 실리지 않지만, 그럼 엔텔레스가 좌파라서 이런 시사만평을 그렸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 가장 극우는 아니고 보수 중에 보수인 신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같은 사면에 대해서 법과 질서라고 물음표, 다시 파란색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있었을 때 약탈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폭도들도 있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사람들 색출해서 벌 줬습니다. 그런데도 저거 다 민주당이 저래, 블루스테이트가 그래, 이렇게 욕을 하더니, 아니 의사당 민주주의 보루예요. 의사당을 쳐들어가서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를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교수형 막 나무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매달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을 사면을 했는데 공화당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법과 질서? 다시 파란색? 블루스테이트 이거로 가는 거야?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해진 정치적인 폭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내는 부적절한 메시지면서 기만적으로 이것은 트럼프의 유산의 오점이다. 스톰 앞 타일럼, 독일 나치 돌격대를 사면한 것이다. 똑같잖아요. 엔텔레스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나.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헌법도 따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출생, 시민권 안 준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고 사면이 완벽한 예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요즘에 야단 많이 맞고 있어요. 주변에서.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알아서 기지 않느냐고. 제가 알아서 기려고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알아서 기려고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이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조금 가라는 건데, 그걸 설정해놓고 방송을 합니까?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하는 날까지 저는 그렇게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64세인가요? 그 마가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했고 사실은 나도 세뇌당해서 그게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해서 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나를 왜 사면을 하지? 사면 거부하신 분 계셨죠. 두 번째 사면을 거부하신 분이 나왔네요. 내가 그 일을 했어. 근데 왜 마치 안 한 것처럼 내가 사면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저질렀는데. 제이슨 리들이라는 해군 출신입니다. 이분 90일 징역형 받았고요. 3년 집행유예 중입니다. $750 벌금도 물었어요. 책을 훔치고 파손하고 상원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와인도 마시고 했거든요. 원래 이분 정치인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고, 나 사면 안 받는데는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왜 사면을 받아야지 되지?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거 경범인데 왜 사면을 받아야지 되지? 아니 90일 징역형이 경범이라고. 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90일까지 경범이고 캘리포니아주는 6개월까지니까 6, 3, 18, 180일이 되겠네요. 경범인데도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마다 약간 다른데 이분은 내가 경범인데 왜 사면 딱지를 걸어 놓냐고. 앞으로도 일해야지 되는데 그냥 경범하면 됐지, 경범인데 트럼프에 의해서 사면됐다, 이 기록은 남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가 앞으로 일하려고 하는 회사가 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마가 회사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오히려 피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면에 대해서 헤드라인에서만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 우블리트라는 조건 없는 사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라인 마약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마약 시장, 실크로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걸 운영하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약 막 불법으로 사서 해서 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마약 밀매, 음모, 돈 세탁, 이런 기타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2015년도에. 10년 지금 복역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조건 없는 사면을 내렸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온라인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마약상들이 전 세계에서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야, 이거에 무슨 우리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랜드폴 같은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안은 마약을 하던 말던 뭔 상관이야, 정부가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리버테리안 가운데서는. 너무 좋아했죠. 왜 이 사람을 사면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리버테리안, 이런 비트코인 이런 데 막 후보 때 다니면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투표로도 연결이 됐겠죠. 사면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금 갑자기 암호화폐 재벌이 돼버렸는데요. 뭐 와이프도 그렇고. 중남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중남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무슨 뭐 펜타닐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막는데 그토록 단호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팔아서 적어도 6명이 그로 인해서 숨지고 드러난 것만. 그러는데 이 사람을 다시 거리로 내보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는 이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니코틴을 온라인에서 많이 팔았어요. 2억 달러 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150만 건 이상의 헤로인, 코케인, 불법 약물을 판매를 해서 최소한 6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그 맨하탄의 한 연방 판사는 이 올브리히트를 전 세계 디지털 마약 밀매 기업의 두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불법 마약 팔았고요. 해킹 장비도 팔았고 돈 안 된 여권도 팔았습니다. 전 직원을 포함해서 6건의 살인을 사주했다. 사주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그러나 뭐 이것은 뭐 사주는 했는데 숨진 사람들도 있고, 사주는 했는데 사주를 했어요. 살인을. 이 살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사람을, 이런 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풀어줬죠. 근데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사고 한 최초의 장소, 마켓플레이스를, 실크로드를 만들었다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올브리히트가요, 선고 공판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했으니까 사생활 이거 보호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업계에서 영웅처럼, 뭐 이때 영웅이라는 것은 사교 집단의 영웅과 같은 영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올브리히트를 대통령이 사면이라고 보기는, 사면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감형한다는 이런 뜻을 많이 시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이 트럼프 많이 찍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나서 올브리히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를 강하게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다. 리버테리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유죄 판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상대로 정부를 무기화한 사람들과 똑같다.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일조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과 질서에 맞는 사면인가요? 펜타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장사터를 차려놓고 2억 달러 마약을 팔았는데요. 이것도 대통령이 과감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으랴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경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전 소장이죠. 40년 동안을 이 연구소를 이끌었던 분, 80대도 넘었는데 하도 트럼프 주변에서 뭐 왜 마스크를 쓰게 해, 뭐 왜 뭐 이 백신을 의무화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악마가 됐잖아요. 앤토니 파우치가 그쪽에선,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해서 경호팀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협박을 받았어요. 그 경호
어제 왜 경호를 해? 그동안 돈도 많이 받았잖아. 경호하려면 당신이 해? 하고 경호 뺐습니다. 그럼 마이크 폼페오 또 존 볼튼도 뺐죠. 무슨 뭐 브라이언 후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뺐죠. 이 세 사람은 다 이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일로 엄청나게 암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거예요. 다 공화당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이거 다 뗐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앤토니 파우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제 사면까지 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앤토니 파우치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잘못한 일 없습니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 장관들이 이 사람을 다시 법적으로 조사해서 아니 팬데믹 때 왜 그랬어? 왜 마스크는 왜 했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을 사면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역시 이 내용도 너무 스치듯 말씀을 드렸어요. JFK, RFK, 또 그 MLK 주니어 파일을 공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행정명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암살 사건 3가지에 대한 파일인 거죠.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리고 준이 아래요. 주니어. 그리고 RF 케네디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인준이 날 것 같아 보여요. 되죠? 그의 아버지. 또 로버트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대통령 그 63년도에 댈러스에서 암살된 거. 이거는 정말 많이 음모론이 그럴 수도 음모론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다 하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다 하는 거. 왜냐하면 소련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해병대 출신이죠. 리 하비 오스월드 총격을 받은 건 맞아요. 이 사람 단독 범행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CIA가 이 사람을 계속 감시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정부 요원이라든가 CIA, 마피아, 누가 존 F 케네디를 그렇게 한 거지? 아주 기이한 음모론까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80세가 넘은 전 비밀 경호원이 총을 맞았는데 밖에서 차 안에서도 또 총을 맞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폴 랜디스라는 그 비밀 경호원 88세였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오스월드가 유일한 암살자라고 믿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로버트 그 케네디는 68년도 캘리포니아주 저희 방송국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엠베더드 호텔 지금 학교가 됐어요. 대선 출마 선거 유세하다가 암살됐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거 다 지원 동결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지원만 해주라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 조금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분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시리안 이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됐죠. 이 RFK 주니어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감옥에 있는 시리안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워낙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숨지고 나서 2개월 뒤였어요. 1968년도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테네시 멤피스에서 암살됐죠. 백인 민족주의자 제임스 얼레이에게 총격을 받아서 숨졌는데 이건 이 킹 목사의 가족들이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언제 할지 몰라요. 한다고 했는데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의회가 92년도 클린턴 시대죠. 여기에 관해서 뭐 32만 건의 문서 가운데 특히 RFK 문서 99%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돼서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해서 트럼프 때도 공개가 됐고 뭐 바이든 때도 공개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RFK 여기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조금 동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거 가지고 이번에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풀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퍼즐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15일 안에 완전하고 체계적인 무슨 뭐 공개 계획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45일 안에 이제 15일 안에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45일 안에 그 RFK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서명을 하고 나서 재밌었던 게, 서명을 딱 했어요. 행정 서명을 하고 옆에 이제 있는 사람에게 이 펜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줘라. 그 아버지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다 없애버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사람, 동료끼리라도 신고해라. 5호 감시제예요. 그리고 해고해라. 이 DEI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왔더군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야, 여러분들 빨리 풀어드려서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요즘 뉴스가 하도 많아서 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미국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시켰고, 그럼 미국이요, 이 선진국 가운데서 이런 탈퇴하는 국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란, 예멘, 리비아 수준인 거예요. 이런 나라들만 여기에 서명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세계 건강, 세계보건기구의 감독을 받아야지 되는데, 여기서도 미국이 탈퇴를 했으니까 참, 기후변화도 사실은 건강과 연관이 있는 거고, 세계보건기구도 건강과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파리 기후변화,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타고 있네요. 파리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저 하이브리드가 컴플레인 한다. 우리가 너무 배기가스를 많이 낸다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슨 보조금 같은 것도 없앤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막 저거 뭐야, 내가 이렇게 이러니까 that's their problem. 그들의 문제지 왜 우리의 문제야. 우리는 지금 뿌려놓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관세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좀 2월 1일부터 뭐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60%보다 많이 낮은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라고 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앤디 오글스라는 테네시가 지역구인 의원이 미국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비준되면 트럼프 대통령 3번째 출마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비겁해요. 여기서 트럼프만 할 수 있도록, 오바마와 부시는 클린턴까지 할 수 없도록 딱 문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절실히 필요한 대담한 리더십을 유지해야지 됩니다. 수정헌법 22조 자체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에 두 번 이상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안 돼서 이 사람이 2년 이상의 대통령직을 맡거나 맡은 사람은 대통령직에 한 번만 갈 수 있다. 2년 이상이면 그걸 임기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51년도에 비준됐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전례 없는 4번 임기 재직 중에 또 숨졌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년 뒤에 이건 너무 안 되겠다. 너무 장기 집권이야. 그래서 2번 이상 임기 지낸 유일한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의원이 트럼프를 3번 이상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대통령직에 3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하면 3번 이상 안 되면 3번까지 되는 거니까, 3번이 넘으면 안 된다니까. 트럼프, 오바마, 부시,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은 요즘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어서 뭐 하지도 않겠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연속 2번을 한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러면 클린턴, 부시, 오바마는 다 연속됐고 트럼프만 한 번 빼먹고 다시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상하 양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에서도 4분의 3 정도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거 왜 하냐.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께 이렇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도의 깊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름 다시 한번 불러드리죠. 저도 잘 몰랐던 의원입니다. 앤디 오글스, 테네시주의 하원이겠어요? 상원이겠어요? 상원이 이런 유치한 짓이야 하겠습니까? 하원 의원이죠. 앤디 오글스라는 그런 테네시주 출신답네요. 또 이렇게 되면은 테네시주 출신을 비하했다고 뭐라고 그럴까요? 테네시 출신의 이분 빼고 다른 분 다 말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비슷하게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본인의 건강이 받쳐준다면. 농담 삼아 제3선 출마 가능성 계속 언급했잖아요. 아이, 내가 뭐 출마하겠어요. 뭔가 뭐 그게 보장되는 일이 없는 한. 내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가 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돼. 하고 누가 하면은 모를까? 그 전에 내가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의 47대 대통령. 007이 아니라 0047하고 딱 총이 보이네요. 007 딱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0047 License to Kill. 굉장히 심오하네요. 눈 안에 대통령 다닐 때마다 이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핵단추 들어있는 다방이래요. 가방보로. I can't let you have a pistol, sir. 권총 가질 수 없습니다, sir. 전과자니까 뉴욕 케이스. 결국은 전과자로 대통령이 됐죠. 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글쎄요, 모든 것 다 헌법까지 무시하니까 총을 머리맡에 두고 잘지 안 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원이 있긴 해도. 그런데 이 핵코드는 드릴 수가 있네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2025년 1월 25일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